안녕하십니까. 마켓앤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혜린입니다. 오늘 8월 첫 거래일을 맞아서 1770선을 회복을 하면서 장이 출발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 2분기 GDP 성장률이 눈높이보다 낮게 나왔지만 제조업 지표가 좀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준 덕에 뉴욕 증시가 부업권 혼조로 끝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도 사주고요. 1760선 하회한 것에 따른 우려는 어느 정도 불식시킬 수 있는 아침이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지수와 외국인들의 수급 또 다른 주체들은 어떻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지 수급가 지수 함께 확인해보죠. 네, 현재 코스피는 1777까지 오릅니다. 네, 지난주 27일 화요일 날 장중에 1778.72 이것이 장중 최고점이었는데 오늘 1777.96입니다. 1778까지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장중 최고점의 연고점 경신이 이루어지면 저희가 다시 속보로나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484 오늘 반등을 제대로 하는군요. 하지만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사주지만 아직까지 기관의 매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은 오늘도 팔면서 오늘 끝까지 팔면 11거래를 연속 팔게 됩니다. 자, 지금 코스피가 1778까지 올라서네요. 무섭습니다. 오늘 프로그램도 도와줍니다. 한 300억 정도 들어와주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한 250억 정도 사주고 있습니다. 선물을 외국인들이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굉장히 많이 팔아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오늘 3,000계약 이상 사주면서 프로그램이 차익 거래가 매수 우위를 그리고 비차익마저 도와주면서 들어와주는 것이 오늘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분위기를 한번 보죠. 자, 전기전자 섹터도 오늘 좀 많이 오르는 것 같네요. 삼성전자가 81만 5천 원, 삼성 SDI가 2% 뛴다 말씀드렸고 LG이노텍도 한 1% 정도로 상승률 괜찮습니다. 삼성전기가 1.5% 빠르게 만회를 하고 있고요. 테크윈도 삼성 SDI와 더불어서 2%대 상승세에 동참합니다. LG전자도 주당 1,500원 올라서 10만 2천 원에 완전히 안착하는 모습 나오고 있네요. 자, 통신업종은 뭐 전반적으로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분위기고요. 자, 다시 한번 보죠. 자, 철강금속도 오늘 반등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포스코가 1%, 고리아연이 한 3% 가까이, 현대제철이 한 4%대까지 보여줬었는데 상승폭이 살짝 준 것 같습니다. 자, 보험 쪽에서 오늘 삼성생명이 눈여겨 보여집니다. 외국인 수급이 활발하게 양매수가 들어와주면서 2.27%나 뛰어서 11만 2,500원. 이제 공모가는 안 깨줬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화학 섹터에서도 좀 큰 종목들이 좀 견조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화학이 2%, LG생활건강이 무려 4.8%나 뜁니다. OCI도 강보합 정도이고요. 호남석유도 2.3%나 상승하고 있습니다. 운수 창고 쪽에서 이번 주 주요 증권사에서 4군데서나 복수 추천했습니다. 휴가철을 맞아서 대한항공이 그것이었는데 오늘 대한항공 7만 5천 원 선까지 올라와 봅니다. 그리고 지수가 지금 1778까지 가다 보니까요. 일단 증권주도 2%, 많게는 3% 가까이 뛰는 종목들이 보여지고요. 장 초반에 가장 강해서 눈여겨보여졌던 자동차 섹터가 들어가 있는 운수장비 그런 업종도 한번 보면요. 현대모비스가 21만 6,500원이면 오늘 아침에 사상 최고가를 찍었고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주의 거의 톱 1, 2라고 할 수 있는 현대차 모비스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운수장비가 오늘 빛을 아주 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2.8%나 뛰고요. 만도도 덩달아 3%나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증권주 일부 종목들도 뭐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분위기 속에 크게 떨어지는 업종은 딱히 많지 않아 보입니다. 기계와 음식료 정도만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네요. 네, 지난 27일 화요일 제가 휴가 간 동안의 연중 최고점, 장중 최고점이 1778.72였는데요. 지금 1778.63, 좀 전엔 8 얼마였습니다. 연중 최고치를 9시 한 33분, 34분 정도에 다시 찍은 것 같습니다. 8월 첫 거래일 분위기 아주 좋은데요. 자, 이 시각 수급 특징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 한맥투자증권 상무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상무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에 뵙는데 오늘 아침 분위기가 정말 더없이 좋군요. 저는 네, 1779까지 올라갔어요. 네. 자, 뭐 역시 사람이라는 것은 휴식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지난 주말을 무사히 넘긴 해외 증시 덕에 국내 증시 8월을 시작하는 첫날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장 아침 시초가 갭상승한 이후 오히려 상승폭을 더욱더 확산시키면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현재까지는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자 월요일 장 초반부터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적극적인 매수에 힘입어서 장은 오히려 강한 상승 탄력들을 받으면서 지난 일주일간 지루한 국면의 어떤 그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줌으로써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한층 더 높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최앵커도 휴가 잘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휴가 다녀온 이후 혈색이 너무 좋습니다. 자, 역시 휴식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주시장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시작이 반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월요일장을 이렇게 산뜻하게 출발해 줌으로써 금주 한 주간도 오히려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한층 더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기조 자체는 상승 기조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그런 매매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종목 그대로 홀딩하면서 가지고 가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그 전략에는 그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시초가부터 갭상승하면서 현재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20포인트 가까운 1779, 1780포인트에 근접하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금요일 오전장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오후장에 눌림목을 이용한 여전한 매수 전략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수급상황 말씀드리기 앞서 현재 국내 시장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의 움직임, 현재 위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시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뭐 아침부터 우리 최앵커도 여러 번 설명을 해주시대요. 미국 시장이 아주 막판에 견조한 모습으로 인해서 아랫꼬리를 길게 달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초가 대비해서 크게 양봉은 실현하지 못했다고는 하지만 아랫꼬리를 크게 달아줌으로써 시장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5시 반에 미국 시장이 마감이 되거든요. 만약에 6시 반에 1시간 더 연장됐다면 오히려 장중 고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으로 마감될 가능성도 굉장히 큰, 그렇다면 오늘 밤에 시작되는 뉴욕 증시 오히려 기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뉴욕 증시도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해드렸어요. 예, 이미 역회된 쇼일 등의 전형적인 상승 초기의 모습, 직전 고점 돌파 이후의 눌림목의 과정 아주 긍정적인 모습이다 하는 말씀드렸죠. 이렇게 된다면 1800포인트 선 라인에 다우존스를 기준으로 이 라인에 저항선대가 놓여져 있다고 본다면 이 라인까지의 추가 상승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시점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미국 증시 본 김에 우리나라 인접한 일본 증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본 증시는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향후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가 국내 시장은 다소 불안합니다. 상당폭 많이 올라와 있죠. 그러나 일본을 포함한 중국 같은 우리나라 인접한 양대 시장의 모습을 보면 이제 바닥에서 턴하는 모습입니다. 아직도 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타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에 비교해서 일본 니케이 지수는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점 또한 국내 증시에 호재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국내 증시가 연속 상승했다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서 조정을 만약에 들어간다면 일본이나 중국 같은 우리나라 인접한 동남아 시장이 더 이상 빠질 것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들 시장이 오히려 하방 경직성의 모습을 보이면서 장을 견조하게 유지시켜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 증시 보죠. 중국 증시 아직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 돼야지 10시가 넘어서 시작이 되는데 중국 증시의 모습도 그렇죠. 일본 시장보다는 좀 더 강한 모습이죠.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 전환형의 모습입니다. 흔들어대지만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일본,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얼마까지 2900포인트 라인까지는 매물 공백 상태입니다. 현재가 2600포인트예요. 그럼 한 200-300포인트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해외 증시 후조가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소에 보여드렸던 모습과는 좀 사뭇 다른 모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차트 내가 보는 거와 이상하다 이렇게 판단하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거는 여러분에게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보여드렸던 일봉의 차트가 아니라 월봉의 차트입니다. 봉 하나가 한 달을 의미합니다. 자, 한 달을 시작하는 첫날이기 때문에 8월을 시작하는 첫날이기 때문에 제가 월봉 차트를 한번 먼저 제시해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난해 10월입니다. 아니, 지난해 9월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자, 지난 6월달, 지난 7월달까지 얼마? 종합지수 1600포인트에서 1750포인트의 기나긴 횡보 국면을 10
10개월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을 지난 7월 달에 돌파를 했어요. 7월 말에. 네. 그렇기 때문에 8월 달부터 시작되는 3, 4분기의 본격적인 상승 랠리의 가능성은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월봉상으로 본다면 그 다음 저항선 라인이 1900포인트 라인입니다. 네. 1900포인트. 그러니까 1800에서 1900포인트 라인에 이제 물량대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번 상승으로서 1800포인트의 돌파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 않을까? 월봉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지난주에도 그리고 오늘도 강조해드렸다시피 어떤 단기 조금 수익이 났다요. 흔들어낼 때 여러분 동요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투자자분들한테 굉장히 강조드리는 지금 이 시장에서도 수익을 못 내시는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냐면 네. 참 이상하면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상승하고 흔들어내면은요. 네. 아 팔지만 해도 잘 매도 기가 막히게 잘하십니다. 갖고 계시죠? 그러면 아유 팔아먹었는데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네. 자 근데 반대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손해를 봐서 이렇게 흔들어대요. 네. 그러면 이거는 주가가 하락한 다음에 횡보하는 것은 오히려 안 좋다. 오히려 반등을 위로 줘야 되는데 상승을 해야 되는데 횡보하는 것은 더 하락의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 이 시간 동안 많이 들었는데 네. 횡보하다가 흔들어대면은요 어떤 뭐냐 이제 정리해서 갈아타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면 말은 예 이렇게 하고서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갖고 계세요? 그러면 손해봐서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주가가 상승하다가 횡보하는 기간 조정의 모습을 봐도 주가의 조정에는 두 가지 조정이 있다.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의 조정과 밑으로 하락하는 가격의 조정이 있는데 밑으로 빠지는 것보다 횡보하는 것이 대기 매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더 강한 모습입니다. 이런 패턴은 오히려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주가가 하락했으면 반등을 주게 마련입니다. 이것처럼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 반등을 이렇게 강하게 줘야 됩니다. 이렇게 네. 줘야 되는데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 조정의 모습을 보인다. 이것은 오히려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높다 하는 점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니까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월봉의 차트로 본다면 이제 지난 10개월간의 기간 조정을 마무리하면서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눈에 익으시는 자, 일봉 차트의 모습입니다. 자,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한번 이익실을 해주시고 좀 쉬죠. 네. 휴가 못 가신 분 휴가 가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만 주식 투자라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이미 가고 있는데 어디까지 갈 것이다. 이 고점이 어디 라인이다. 미리 예측하고 매도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얘기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지난 일주일간의 견조한 조정이 오히려 월요일장 장대 양봉으로 지난 일주일의 고점을 돌파해 줌으로써 이제는 한 단계 더 레벨업의 과정을 남겨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오전장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오후장 그리고 내일장에서 오히려 비중을 좀 더 늘려나가는 그런 매매 전략으로 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요. 중국 쪽에 이제 PMI가 17개월 만에 최악이다라는 이런 소식도 있는데 중국장 열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오후장 들어서 약간의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일단 지난주 한 주간 그러니까 7월 마지막 주 거래일에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들을 또 사고 팔았는지 그 리스트가 궁금한데요. 역시 기관들의 코스닥 매도가 거세서 코스닥이 좀 살아나질 아직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어서 아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매년 강조해드리고 있죠. 네. 월요일장을 주의 깊게 본다 하신 이 방송을 그러심 제가 문의전을 한번 받았는데 네. 자 이게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도 개인 투자가들을 속이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을 합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네. 기관 외국인은 불법적인 일은 못하죠. 예.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제스처를 합니다. 물론 그들이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투자자들이 거기다 현혹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여러분 한 단계만 뒤로 물러나서 조금만 길게 보면 현미경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만원경으로 보려고 한다면 그것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기관과 외국인 매매 동향을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언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일 단위의 동향보다는 일주일 단위의 동향, 2주 단위의 동향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죠. 네. 근데 제가 월요일만 주간 동향을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사용하는 HTS 제가 다니는 한맥투자증권뿐만 아니라 대우증권이나 현대나 삼성이나 미래에셋이나 어느 증권사든지 이 지표는 다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적어도 한 2, 3일에 한 번 정도는 한번 체크해서 이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 한번 봐주시는 것도 여러분의 투자 전략 수익률을 올리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지난 7월 마지막 주
7월을 마무리하는 넷째 주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 동향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보도록 하죠. 네. 자,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국내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가들은 지난 한 주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2,635억 원 엄청난 매수를 보였습니다. 예. 매수하면서 현대차,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LG전자를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에도 제가 이런 언급을 한번 해드렸는데 외국인 투자가들은 네. 당일은 뭐 일시적으로 샀다 팔았다는 할 수 있지만 길게 보면은 이들은 매매 전략, 그들이 중장기 시나리오에서 매매 전략을 세웁니다. 물론 선물 시장과 옵션 시장 같은 파생 상품 시장에서는 일부 단기 재료나 단기 시황에 따라서 해치 전략을 취합니다만 현물은 대부분 중장기적인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일주일 동안 외국인 투자가들이 삼성전자를 2,600억 매수했고 현대차를 1,600억 원 이상 매수했다는 것은 국내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장에서도 보면은요, 현대차가 사상 최고가, 신고가를 펼치면서 자동차, 반도체, IT들이 여전히 강세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의 맥락과 거의 일맥상통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한번 볼까요?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LG를 1,282억 원 매수하면서 KB금융, 우리금융, 현대차, 현대제철을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기관은 코스피 시장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요, 최근에는? 예, 장을 주도하는 1등주를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선침해서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의 지난주 일주일 동안뿐만 아니라 지난 7월 한 달간의 매매 동향을 보면은요, 외국인은 장을 이끄는 선도주를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반면에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같은 업종 대표주라 하더라도 낙폭 과대돼 있고 지금 침체 국면에서 막 올려오려고 하고 있는 은행이나 증권이나 건설 같은 이런 종목을 주로 매수하고 있다 하는 점이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지난 일주일 동안 현대차를 724억 원 매수하면서 여전히 장의 주도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반면에 비중으로 본다면 역시 낙폭 과대되어 있는 종목을 이렇게 선침해서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다음으로 이제 코스닥 시장도 한번 봐야죠. 네. 자, 코스닥 시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외국인 투자가들은 두성엔지니어링, 셀트리온, 실리콘웍스, 멜파스, 네오이즈 게임즈를 매수했고요.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심텍, 다음, SBS 콘텐츠 허브, KBT, 메일유업을 매수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특징이 확연하게 드러나죠. 외국인 투자가들은 역시 코스닥 시장에서 대형주, 업종 대표주를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관은 일부 종목별 매매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 지난 일주일 동안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지난 일주일뿐만 아니라 7월 한 달간 그런 패턴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8월 달에도 기관과 외국인의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은 극명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은 그들이 선호하는 계열사 그룹 관련주라든지 업종 대표주를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반면에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종목별 선별화 작업을 펼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8월 달에도 이제는 투신사의 어떤 펀드 물량보다는 일부 자문사나 운용사의 자문형 랩 상품에 포함된 자금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선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8월 달에도 코스닥 시장에서 종목 선정만 조금만 신경을 쓰신다면 의외의 고수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망원경을 쥐고 계신 우리 이재광 상무의 눈으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의 지난 한 주의 특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망원경과 현미경을 또 동시에 쥐고 계시잖아요. 종목 얘기도 좀 들려주시죠. 사볼 만한 종목 어떤 게 있는지요? 네. 참 주가가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매수할 만한 종목을 선정하기 참 어렵습니다. 네. 자, 그러나 오늘과 내일장에서 오늘은 오후장 그리고 내일장에서도 한번 이런 종목을 한번 관심을 가지셔도 무난하지 않을까 하는 종목을 오늘도 두 종목을 선정해봤는데요. 자, 그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종목은 SK에너지입니다. 화면에도 잘 설명이 나오죠. 코드 번호가 096770입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죠. 예, 최대자가 들어갑니다. 국내 최대 정유회사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 주력 사업 이외에도 이 2차 전지에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여기에 또 크게
매출 증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와 기아차 배터리 공급자로 선정되면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베트남에 운영 기술을 수출합니다. 여기에 따른 또 시너지 효과, 연 1,200억 정도 매출 증대 효과가 있다고 하는 리포트 자료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매력이 있고요. 가격대는 12만원대가 좋다는 말씀 드렸는데, 오늘 아침 종합지수의 상승 흐름과 어우러지면서 지금 현재 SK에너지가 4,000원 상승한 12만 7,500원입니다. 자, 12만 5천원대에서도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차트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지난 고점, 지난 4월과 5월달의 고점을 이제 돌파한 모습이죠. 예, 돌파한 이후 눌림목. 이 라인, 그러니까 12만 5천원에서 12만 원대가 적정 매수 가격대입니다. 예. 그래서 12만 5천원을 전환한 시점. 12만 원이라고 자막에는 나왔습니다만 5천원 정도 올려서도 12만 5천원을 전환한 시점에서 관심 가져보셔도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개별 종목 중에서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개별 종목에서 선정한 종목은 성광밴드입니다. 네. 제가 지지난달에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맞습니다. 것을 기억을 합니다. 예. 이건 철광이음새 전문 제조업체죠. 성광밴드. 자, 이 개별 종목을 투자하실 때는 꼭 체크하라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꼭 체크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던 사항 중에 하나죠. 재무구조가 굉장히 우려합니다. 네. 유보율이 1700%가 넘고요. 부채 비율은 29%밖에 되지 않는 아주 견고한 재무구조를 자랑하고 있고 3분기 영업이익이 또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도 개선세가 쭉 이어질 전망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대가 21,500원 전후한 시점인데요. 현재 성광밴드의 가격을 보면 21,650원. 예, 그 매수 가격대에 들어와 있죠. 장중에 살짝 밀렸다가 그렇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또 올라오는 장중에 소폭 마이너스 콘대까지 한번 내려갔었죠. 네. 그러면서 하락했다가 성광밴드가 21,400원까지 갔다가 현재는 21,600원, 650원 라인에 놓여져 있습니다. 예, 차트 한번 화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삼중바닥형의 모습 1차 상승의 눌림목. 지지선대가 21,000원대 지지선을 형성시키고 있기 때문에 21,500원을 전후한 시점. 예,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오후장과 내일 장에서 SK에너지와 성광밴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종목 추천까지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재광 한맥투자증권 상무와 함께 했습니다. 수요일날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됐네요. 오늘 1770한9 정도가 장중 고점이 아닐까 싶었는데요. 네, 1780을 장중에 코스피가 돌파를 일단 해냈습니다. 지금 시각이 9시 52분이고요. 9시 50분 정도 막 지나면서 코스피가 1780을 돌파한 1780.16까지 그려냈었는데 지금 보니까 더 높습니다. 80.39. 지금이 고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해서 코스피 200 지수 선물 역시 233포인트까지도 넘기면서 코스피 200 지수 선물 그리고 코스피 지수 모두 다 연고점을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선물을요 오늘 4,450계약이나 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각 1시간도 개장한 지 안 되는데 프로그램 쪽에도 많은 규모의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각 또 다른 특징주 조금 더 들어보는 시간 같죠. 서울현대신문 증권부 이준희 기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이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수는 연고점을 쓰고 있는데 특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더 있는지요? 네, NHN이 지난주 분기사상 최고 실적을 발표하면서 나흘 만에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NHN은 지난주 금요일 2,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늘었다고 밝혔는데요. 이날 미래에셋증권이 NHN의 성장 가능성을 점치면서 주가의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실적 덕에 나흘째 오르고 있는 기업도 있는데요. 바로 금호타이어입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주 금요일 2, 4분기 실적 발표에서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늘었으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모두 흑자로 전환됐다고 밝혔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우리금융의 민영화를 발표한 가운데 하나금융이 인수주체로 나설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인데요. 당초 유력한 인수자로 꼽혔던 KB금융이 M&A 의사를 철회하면서 하나금융이 주체로 부상하고는 있지만 그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제기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국순당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막걸리 시장 호황 덕에 사흘째 오르고 있는데요. 이날 KTB투자증권은 보고서에서 올 상반기 국내 막걸리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3배가량 늘었다면서 국순당의 영업이익 예상치를 1.5배 올려잡았습니다.
자, 보니까 증권주가 지금 시세를 분출해내고 있습니다. 대우증권의 경우 한 4% 가까이나 상승을 하고 있는 3.9%까지 올랐습니다. 1780을 돌파했기 때문인데 오늘 8월 첫 거래일의 출발이 아주 좋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8월 증시 전체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도 이런 좋은 분위기였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을런지요. 근데 주요 증권사에서는 8월 증시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1800 이상들은 다 보고 있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인데요. 8월의 첫 장이 오늘 열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종목에 대한 전략적인 분석을 내놓았던 증권사들이 오늘은 관심 종목과 함께 이달 예상 지수를 발표하는 모습인데요. 네. 종합하면 1670포인트에서 1860포인트 선입니다. 먼저 대신증권은 8월 코스피 지수가 1670포인트에서 1800포인트 사이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관심 종목으로는 기관의 사랑을 많이 받은 철강과 정유, 건설, 금융 등을 추천했습니다. 토러스 투자증권은 예상 밴드를 1730포인트에서 1850포인트로 잡았습니다. 투자 시기로는 월 초 코스피가 조정을 받을 때 진입할 것을 권했는데요. IT와 IT 화학소재, 산업재, 에너지, 은행이 유망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예상 지수는 최저 1720포인트에서 최고 1860포인트였는데요. 외국인 유동성이 유입될 수 있는 금융과 건설, 운수창고 업종들과 함께 한 달 전에 비해 올해 영업이익을 상향 조정한 해운, 항공, 정유, 통신장비, 그리고 지주회사 등에 여전히 관심을 가질 것을 조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양증권은 8월 코스피 예상 밴드를 1690포인트에서 1830포인트 사이로 내다봤는데요. 다만 경기 둔화라는 요인을 고려해 균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짤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정 업종을 편애하기보다는 수출주와 소재, 그리고 내수주를 적절히 배분하라는 뜻입니다. 네, 1700 정도 아래쪽으로 내다보는 증권사가 별로 없는 반면에 1850 정도 이상씩은 다 내다보는 것 같습니다. 8월 전망 굉장히 밝네요. 네, 이렇게 해서 주요 증권사 리포트까지 요약 들어봤는데요. 설윤드시면 증권부 이준희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이 9시 57분입니다. 약 한 5분 정도 흐른 후에 종목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주시면 되는데요. 02-3153-2611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로부터 고견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카페 투자클럽 앤 증권아카데미 정양원 시사과 함께하는 통화였느나 투자 해우소 코너는요. 5분 정도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관심 종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출연했던 패널이 오늘의 관심주로 얘기를 했던 그 종목, 오늘 지금 이 시각 살 수 있는 것인지 개장한 이후에 제가 대신해서 AS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센전략이라는 코너에 출연을 해주셨던 신한금융투자 영등포 지점에 있는 조재석 부장께서는요, 오늘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예, SL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오늘 자동차주가 장 열리자마자 폭발적으로 시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SL도 오늘 많이 뛰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량 전장화 확산 수혜주라고 했는데요. 현대모비스하고 만두하고 경쟁하고 있긴 하지만 모비스는 또 다른 길을 걸을 테고 만두하고는 함께 벤더로서 채택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언급도 해주셨습니다. 일단 기관이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도 굉장히 좋고요. 천천히 좀 가고 있긴 하지만 일단 한번 시세를 내면 또 크게 쭉 오르는 그런 특성도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일단은 목표가를 15,000원 정도까지 내다보셨고요. 장기적으로도 SL이라는 자동차 부품주 괜찮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매수가가 되겠죠. 지난주 금요일 종가와 거의 비슷한 11,800원, 12,000원 조금 안 되는 정도의 매수가를 예상하셨는데 현재 가격부터 살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12,000원 안쪽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12,200원이네요. 12,250원 정도. 지난주 금요일 종가 대비해서 무려 거의 한 4% 가까이나 뛰고 있습니다. 일단 SL의 경우에는 손절가를 11,000원으로 얘기를 하셨다는 것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분위기가 좋긴 하지만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꼭 메모를 해 두셔야 되겠고요. 오늘 장중에 고가가요 12,400원 정도였는데 지금 윗꼬리가 살짝 달린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조금 내려오고 있으니까요 12,000원대 정도 아래쪽에서 한번 잡아봐도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 정도에서 더 내려오지 않는다면 기다려야 좋을지 이 정도에서 사야 좋을지 한번 이것도 전화 연결해서 SL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뉴스로 보는 투자인맥이라는 코너에 오늘 함께 해주셨던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 최승원 과장께서 언급한 종목들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주 금요일 IR 하면서 시설 투자 규모를 밝혔는데요. 계획보다 더 많이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시설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지금까지 조정을 좀 받았었던 IT 장비주에 대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중에서도 좀 언급해 주셨던 두 종목이요. 바로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첫 종목은 아토가 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유진테크인데요. 아토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서 미세 공정으로 전환하면서 일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언급을 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증착 장비 쪽에 설비 수주가 증가하고 있다는 기대감이 있고요. 아토에는 저평가라는 가장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지금 실적 대비해서 PER이 6배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일단 아토 목표가는 한 8,000원 정도, 매수가는 6,800원 후반대 정도를 얘기하셨는데 지금 가격이 얼마일까요? 네, 아토는 지금 7,200원을 막 넘기고 있습니다. 좀 전에 봤던 SL보다도 오늘 아침 상승폭이 굉장히 무서운데요. 4.8% 거의 한 5% 가까이나 뛰고 있습니다. 지금 제 에이스테스 상에서는 5%까지 뛰는 것으로 보아서 지금 윗꼬리가 좀 달려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고가는요, 7,260원 정도인데 네, 역시 한 고점보다는 한 50원가량 내려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손절가는 6,000원 얘기하셨는데 어쨌거나 아토 지금 7,280원인데 8,000원까지 내다볼 수 있다 하셨습니다. 문제는 현재 살 수 있는 가격이 조금 높아서 부담스럽다라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유진테크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미세공정 전환에 따른 수혜주의 또 하나의 종목으로 이 유진테크를 얘기하셨는데 앞서 본 아토가 저평가 메리트가 있다면 지금 보고 계신 유진테크는 일단 수급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주고 있어서 지금 좀 전에 본 아토보다도 최근 들어서 조정의 폭도 훨씬 적었던 이유이기도 한데요. 플라즈마 증착 장비라는 기술을 나름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아토보다 한 발 더 앞서 있는 그런 업체이기도 합니다. 조정폭도 적었었는데 앞으로 상승은 얼마 더 할는지요. 최승우 과장께서는 목표가를 16,000원까지 보셨고요. 매수가는 13,000원대 초반 분할 매수 얘기하셨는데요. 13,000원대 언저리에서 움직여줄까요? 유진테크 현재 흐름 한번 체크해보죠. 네, 유진테크 13,850원 조금 13,000원대 초반이 아니라 지금 후반 정도에서 움직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윗꼬리가 달려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이 장중 고점인 듯 싶은데 말이죠. 아마 오늘 아침에 잡았다라면 조금 가능성이 있었겠지만 지금 막 방송 보신 분들은 아이고 사긴 사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아토, 유진테크 그리고 그에 앞서서 본 SL까지 전화 연결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토와 유진테크에 대한 추가 의견부터 들어보기로 하죠.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 최승원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하셨던 대로 아토와 유진테크. 근데 오늘 아침부터 움직임이 좋은데 아토의 상승세가 무서워요. 예, 아토 같은 경우가 좀 낙폭이 상대적으로 좀 더 컸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매수세가 좀 더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요. 네. 그래도 뭐 가격적으로 봤을 때 일단 뭐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 대비 한 10% 정도 지금 갭이 떠 있는 상황인데 뭐 지금 바닥권에서 반등을 좀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주가가 예를 들어서 좀 조정을 받더라도 큰 폭의 조정은 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실적 같은 부분도 이번 주 다음 주부터 해서는 코스닥 중소형주들이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가 나오고 반도체 장비주들은 특히 좋을 거로 예상이 되고 아토 같은 경우도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7천 지금 좀 다소 좀 상승폭이 좀 있긴 해서 좀 가격적인 부담이 좀 있기는 하지만은 일단은 아침에 대응을 못 하셨더라도 좀 소폭 매수 대응을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유진테크는요? 예, 유진테크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금일 같은 경우도 외국계 쪽에서 일단 외국계 창구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어서 수급상으로 봐서도 좀 우위에 있다고 생각이 되고 역시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 있어서 좀 기대할 만한 부분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시장을 대비해서 봤을 때도 금일 같은 경우는 다소 조금씩은 상승을 해 있지만은 네. 워낙에 주가가 조정받고 바닥권 수준에 있기 때문에 좀 매수 접근을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토는 오늘 아침에 보니까 2분기 실적이 나왔더군요. 지금 예,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뭐 2000% 이상이나 올랐다라고 하는데 이 실적 나와서 지금 호실적 때문에 이렇게 오른 거라면 오히려 오늘장에서는 대응을 조금 늦추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뭐 매출액 500억, 뭐 당기순이익이 지금 118억까지, 죄송합니다. 118억까지 뭐 발표를 했는데, 이 정도 실적 대비해서 보자면은 코스닥 내에서도 워낙에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뭐, 이번 실적 가지고만 좀
판단을 하더라도 지금 가격대는 뭐 상당 부분 상승폭이 여러 개 좀 남아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네. 아시다시피 보시다시피 좀 상당히 낙폭이 컸습니다. 최근 들어서 수급적인 예. 측면이나 이런 하이닉스와 좀 맞물린 그런 부분 때문에 네네. 그래서 뭐 매수 접근을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이 뛰고 있는 아토 그리고 유진테크에 대한 추가 의견 한번 들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에 있는 최승훈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관심 정보 체크 여기서 끝이 아니죠. SL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동차주가 뛰는데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뭐 없나 고민하셨던 분들 SL에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영등포 지점 조재석 부장으로부터 추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SL도 지금 방금 봤던 IT 장비주만큼이나 오늘 상승세가 눈에 띄네요. 예. 오늘 뭐 자동차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돋보이는데요. 예. 뭐 특히 오늘 그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뭐 요즘 IT주들은 7개 증권사들이 보통 매도 의견을 많이 내놓는데 현대모비스는 오늘 뭐 목표가를 28만 원, 뭐 29만 원께 상향 조정을 하면서 오늘 현대모비스가 많이 올랐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오늘 뭐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많이 이렇게 상승폭이 크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SL의 동향을 보면 이제 기관들이 많이 매수를 했는데 최근 한 달간 평균적으로 매수 가격대를 보면 한 11,600원이 SL 평균 매수 가격대입니다. 네. 따라서 제가 이제 아침에 11,800원 정도 시초가가 나왔는데 뭐 네. 매수할 기회가 좀 없었다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그 매수 가격대를 약간 전반적으로 이 자동차 부품 업종들이 이렇게 레벨업이 되기 때문에 네. 매수 가격대를 한 12,000원 정도 이렇게 좀 상향 조정을 해서 네. 뭐 오늘 오후나 그렇지 않으면 내일 사이에서 또 이렇게 12,000원 초반에 오면은 좀 매수를 하셔서 좀 보유를 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매수가를 한 12,000원 정도로 상향해 끌어올리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SL 아침에 방송 보셨던 분들은 매물을 좀 수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를 12,000원 정도까지로 올리셨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1,000원 얘기하셨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전장화 확산 수혜주 SL 종목에 대한 추가 의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통화였느냐 투자 해우서 코너, 종목 상담 코너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화를 받고 있는데 전화를 주실 번호는요. 02-3153-2611번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다음 카페 투자클럽 앤 증권 아카데미에서는 정양환 시사께서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지수는 1779 정도입니다. 제가 1781 정도나 지수가 또 연고점 장중 경신이 있으면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느긋하게 종목에 대한 어떤 상담들이 이루어지나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전화부터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얘기해 볼까요? 예, 아시아나항공하고 네. 또 SK 네트워크에 SK 네트워크스와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먼저 해드리죠. 얼마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많으신지요? 9,150원이에요. 네.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한 15%, 20% 사이 정도 되시고 9,150원 정도에 사셨다고 하셨는데 얼마 전에 사셨네요? 한 3개월 가까이 다 돼갔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히려 그때 사셨는데 지금 좀 재미를 보시다가 그때 못 파시고 지금 좀 내려온 그런 상황이네요. 맞습니까? 예. 예, 그때 10,000원 넘기고 하셨을 때는 전혀 매도하지 못하셨고요. 예. 네, 그래요. 아시아나항공이 연일 10몇 거래일 연속해서 오른다라고 하다가 또 한번 내리니까 큰 폭은 아니지만 또 찬찬히 계속해서 빠지다가 지금 9,000원도 살짝 하회를 했습니다. 대한항공에 대한 추천을 잇따르는데 아시아나항공 얘기는 최근 들어 조금 찾아보기 힘들다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의견 저희가 전문가로부터 한번 들어보죠. 아시아나항공 먼저 상담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예. 네, 아시아나항공은 작년이죠. 지난해 동년 대비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죠. 그래서 지금 항공주는 최고의 시세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종목은 크게 올랐죠. 반등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4월부터 해서 거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가 1,300원을 찍고 지금 조정 구간인데요. 일단은 이 조정은 당연한 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종목들이 대체로, 어닝 시즌이 지나면은, 어닝 시즌의 어떤 흐름에서는 좀 약세 흐름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선반영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종목은 지금, 매수 단가가 한 9,000원 정도 되시는데, 네.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최근에 이제 9,000원은 화해했지만 오늘은 좀 강한 흐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밑꼬리를 8,600, 한 600원대를 찍었는데요. 네. 오늘은 좀 강한 흐름이고, 이 종목은 앞으로 좀 더 가져가시면서, 8,000원만 이탈 안 한다면은, 8,000원 선을 마지노선을 보시고, 네. 8,000원 선만 이탈 안 한다면은, 이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가면 12,000원까지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만원을 좀 돌파해야 되겠죠. 네. 만원 선을 돌파하는 게, 전고점 1,300원을 돌파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을 잘 보시고, 단기적으로 만약에 내가 여기서 나는 이 종목을 좀 단기적으로 보겠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8,400원 정도 깨면은 여기서는 일단 빠져나오십시오. 여기서는, 제가 왜 1년 말씀드린가 하면은 60일 이동 평균선 이탈하면은 하방 쪽에 힘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유의하시고, 조금 더 중기적으로 나는 조금 더 버티겠다 하시면 8,000원 선을 보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1차적으로는 만원 돌파하면은 12,000원까지 보시는데 12,000원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3분기까지 안 가도 충분히 돌파하지 않겠나. 예,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은 아시아나항공 지금의 조정은 지금까지 급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이요.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하셨고요. 걱정을 하셔야 될 대목은 뭐랄까요? 우려가 좀 크신 스타일이다라고 하시면 한 8,400원 정도 깨지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의심을 해 보시고요. 그래도 조금 느긋하신 스타일이시라면은 8,000원까지도 한번 견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이렇게 반등 시작하고 항공주들 다 좋은 것 같아요. 휴가철 맞아서 지금 성수기 대목이라고 하잖아요. 또 환율이 지금 1,170원대 초반까지도 지금 아슬아슬하게 한 달 내 최저치까지 밀려있기 때문에 원화 강세 수혜주, 항공주 이래저래 시즌도 그렇고 우리 외환시장도 도와주고 해서 항공주들 흐름이 조금 좋지 않을까. 아시아나항공도 반등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아시아나항공 12,000원 얘기하시네요.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 예. SK네트워크스로 상담 넘어가도 될까요? 예. 예, 얼마에 사셨고 비중 어느 정도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거기도 11,150원인가 될 겁니다. 네, 11,000원대 아주 초반, 그리고 비중은요? 비중도 내랑 똑같습니다. 아, 네, 한 15%, 20% 사이 정도. 지금 예. SK네트워크스는 굉장히 좀 조용한데, SK네트워크스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지금 한 6월 한 10일 경기 샀는데, 네네. 올라가지도 안 오고 사니까 똑 떨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앞으로 전망이 좀 어떤가 싶어서요. 네, 사니까 딱 떨어진 게 이제 7월 접어들어서까지도 계속해서 하락했다가 약간 반등하는 것 같더니 다시 떨어져서 지금 10,000원대 초반, 지금 매수가보다도 아래쪽에 와 있어서 앞으로 향후 전망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SK네트워크스 예. 저희가 상담해 드릴게요. 네, SK네트워크스는 최근 흐름에서 보면은 차트상만 보면은 10,000원대의 지지가 나왔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10,000원대 이하는 이탈 안 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이 참 괄목할 만한데요. 네. 동종목은 지금 박스권 흐름입니다. 박스권 흐름 좀 답답합니다. 답답하지만은,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이 2분기 어떤 영업 실적이 앞으로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은 앞으로는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왜 그렇게 보냐면은, 지금 유가에 대한 그러니까 화학주들은 대체로 보면은, 유가가 오르면은 화학주들의 좀 시세가 좀 나타나죠. 그래서 네. 이 종목은 앞으로 유가에 대한 것보다는 SK 넥트워스에 대한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가 조금 지금 멈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도 조금 좀 사모으고 있고 외국인도 조금 사모으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앞으로 조금 견인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1차적으로는 매수가까지 보는데요. 매수가가 지금 11,150원이니까 거의 박스권 흐름이죠. 네. 여기에 보면은 조금 상단입니다. 여기를 돌파해야지만 이 종목은 또 12,000원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단계별로 보시면서 대응하시고 손절가를 드린다면은 전 저점입니다.
9,730원 여기를 이탈한다면은 좀 앞으로 좀 위험해질 소지가 있죠. 그래서 9,730원 여기 이탈하면은 손절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사실은 좀 짧게 보면은 10,000원 이탈하면은 조금 비중 축소 내지는 손절 15%니까 뭐 비중 축소는 의미가 없겠고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손절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네. 10,000원 이탈 짧게 보면 10,000원 이탈 조금 더 밑으로 보면은 9,730원. 그리고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매수가입니다. 매수가 돌파하면은 12,000원. 조금 더 중기적으로 보신다면은 14,000원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SK네트워크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모두 다 일단 목표가로서 12,000원 정도 두 종목 다 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좀 왜 이렇게 안 가요? 답답합니다라고 하셨지만은 오히려 답답한 10,000원의 지지가 오히려 좀 기특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이 기특한 부분이 없어지는 10,000원이 깨지면은 일단 조금 1차적으로 조금 불안하네 생각하시고요. 9,730원 정도 깨지면 글쎄요 비중 축소 내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의심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SK네트워크스까지 저희가 상담해 드렸습니다. 오늘 전화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네, 이렇게 해서 아시아나항공하고 SK네트워크스 두 종목 상담해 드렸습니다. 10시 15분 막 지나고 있어서요. 예, 제가 속도를 좀 붙여봐야 되겠네요. 02-3153-2611번으로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만 주시면 방금 전에 보셨듯이 전문가와 더불어서 궁금하신 점 여쭤보고 궁금증 해소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전화가 되겠네요. 계속해서 전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상담을 원하십니까? 네, 현대건설입니다. 네, 현대건설 얼마에 사셨나요? 67,200원이요. 67,200원. 지금 7자하고 2자하고 자리가 바뀐 62,700원인데요. 주당 한 5,000원가량은 지금 손해를 보고 계시네요. 그죠? 비중이 네, 많으신지요? 예, 매수한 지가 조금 오래됐고요. 네. 무슨 원전 관련도 있고 해외 수주도 많고 해서 계속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제가 뭐 계속 보유를 하고 있으면 올 안에는 이 원금 회복이 가능한지 네, 그래요. 수급은 괜찮은 것 같은데 참 오르는 게 너무 어렵네요. 네? 수급은 괜찮은 것 같은데 예. 오르는 속도도 느리고 좀 그러네. 좀 답답한 면이 좀 많습니다. 예, 마음이 이제 급하시니까 또 더 그래 보일 수도 있어요. 예, 사실 5월 중반에 뭐 46,000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62,000원이면 잘 굉장히 참고 있었습니다. 예, 잘하셨고요. 지금 건설주 중에서는 사실 뭐 이래저래 수주 모멘텀까지 현대건설이 제일 좀 믿음직스러운데 조금만 더 참으면 매수가인데 매수가까지 좀 빨리 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기나긴 인고의 시간을 가지셨는데 네, 향후 전망 어떤지요? 네, 현대건설은 뭐 지금 쿠웨이트에서 지금 가스 파이프라인 공사를 한 14억 불 정도 수주를 했습니다. 네. 최근에 수주를 했고 이 종목은 최근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종목이죠. 또 M&A에 또 관련도 있고 제가 지난번에 현대건설에 대해서 몇 번 종목 네. 상담을 했는데요. 계속 가지고 계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오늘 좀 약세 흐름이 일어나고 있지만 앞으로 67,000원까지 충분히 반등 가능하고요. 67,000원을 넘어선다면 제가 보기에 여기 보이는 구간이 68,000원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쌍봉 구간 돌파한다면은 대상봉이죠. 대상봉 구간 돌파한다면은 이 종목은 조금 더 가지고 계시면서 7만 원 선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은 73,000원이 적정 가격의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요. 네. 뭐 중장기적으로 보면 좀 더 위에 볼 수 있지만은 일단은 지금 뭐 67,200원 좀 오래 기다리셨는데 예. 자, 이 종목은 왜냐하면 기관들이 지금 계속 사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조금 많이 폈지만은 그래도 괜찮다. 아직까지는 이 종목은 조금 조정만 받으면 오늘 뭐 약세 흐름이지만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종목은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면은 6만 원까지도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 대응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비중이 한 20% 되는데 사실은 조금 더 어떤 담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은 사실은 조금 일찍 전화 주셨으면 그때 제가 한번 어떤 시청자님께 사실 이건 좀 담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담기에는. 지금은 좀 담기에는 좀 뭐합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매수가 그리고 조금 더 보면은 72,000원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저 현대건설 많이 참으셨는데 일단 매수가까지 충분히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지금 72,000원까지도 조금 더 참으신다면 상승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올 초에 만들었었던 고점이죠. 68,000원대만 돌파가 되면 아마 그 위에 매물대 소화는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대건설 끝으로 저희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은요. 다음 카페 투자클럽 앤 증권 아카데미
정양환 시사부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1780을 넘긴 날입니다. 시초가는 1771포인트여서 1760선대에 대한 그런 통과 과정 없이 오늘 1770선 회복한 것도 기분이 좋았었는데 1780선 돌파하면서 지난주 화요일날 찍었던 고점은 1778포인트보다 고점을 더 높였습니다. 연고점을 경신한 아침인데요. 1780.29 지금 가장 높은 고점을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1780.79 정도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1781로 바뀌면 오늘 장중 고점이 또 새롭게 쓰여질 텐데 외국인이 선물을 5,000계약 이상 사면서 오늘 프로그램도 도와주고 있고 외국인들이 장중에서도 한 600계약 이상 사주면서 오늘 외국인 때문에 1780 연고점을 경신할 수 있게 되는 아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PMI 지수, 제조업 관련 지수가 17개월 내 최악을 기록했다. 경기 확장과 어떤 위축을 가르는 50을 아주 살짝 넘긴 51 정도에 불과하면서 컨센서스보다도 낮았기 때문에 오늘 중국장 열리는 게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장 후반에 조금은 지수의 상승폭이 둔화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점 염두에 두시고요. 한번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